저는 이 영화를 만든 이유진 감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 이제 끝나고 GV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이제 관객분들이 뭐 웃음도 느끼셨고 이제 유쾌하게 혹은 약간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으셨다고 여러 감상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 감상을 자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각 파트의 감독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독님들의 작업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또 궁금한 걸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저 끝에 안경 낀 분이 노다의 촬영 감독님이신데요. 이제 단편 저랑 함께 부치업을 찍었고 이반희 장만옥을 했고 그리고 시대 따른 춤을 춘다 유산이라는 단편부터 태어나길 잘했어랑 이제 7월 말에 개봉한다고 하죠. 그 사냥들이라는 작품까지 이제 가장 핫한 언제 몇 년 전부터 계속 핫하다고 하는데 핫한 여성 촬영 감독님으로 아카데미 출신의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는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쫙 소개하고 한 번에 인사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앉아 계신 분은 애비교환이라는 그때 크리스탈 정수정 배우님 나오는 코미디 영화부터 시작해서 다음 소위 만남의 집 겨울의 비까지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 저랑 학교 다닐 때 본 적은 없지만 선후배의 지간이에요. 그래서 한지훈 편집 감독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뭐 사실 말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영화인 오늘은 가수 김사호를 좀 집에 두고 오셨어요. 그래서 음악 감독으로 은필살구로 들꽃영화제 음악상을 받으신 김사호 음악 감독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각자 이제 자기소개와 더불어 이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이제 각자 파트별로 사실 떠오르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랄까 차라리 저 옆에 있는 머리 짧은 분 이렇게 소개를 듣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예 핫한 여성 출연 감독 노다입니다. 이번에 시나리오를 받은 게 2023년이었죠. 그때 보고서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제 드디어 그래 이런 게 나올 때가 됐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퀴어 코미디 거기에다 이제 충청도 배경으로 단순히 그냥 코미디 영화라기보다 좀 더 재밌게 찍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감독님과 열심히 소통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 맡은 한지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기억은 그냥 재밌다. 진짜 한 자리에서 호로록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보는 재밌는 시나리오다 해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런던 프라이드라는 영국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영화도 이제 퀴어 집단과 노동자 집단의 어떤 갈등을 다루는데 굉장히 유쾌하고 좋은 코미디로 잘 풀어내는 영화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도 갈등은 있지만 시종일관 경쾌함을 잃지 않는 어떤 매력이 있는데 그 경쾌함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다 이런 생각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편집하면서도 그때 기억을 좀 새기면서 그 경쾌함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맡은 김서울이라고 하고요. 이게 음악을 사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음악 어디 있는지부터 좀 이렇게 찾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읽는데 되게 빨리 읽히더라고요. 쉽게 빨리 읽히고 사람 되게 많고 그래서 좀 기대된다 이런 느낌으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 사실 이런 자리가 되게 영화인 입장에서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만들고 싶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현장에서 촬영 감독님이 촬영을 이제 스태프랑 같이 하시면 그게 편집실로 소스가 가잖아요. 그럼 편집 감독님이 그 소스를 보고 편집을 하시고 또 음악 감독님한테 넘기세요.
그럼 음악 감독님이 편집본을 보고 음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 파트별로 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파트 감독님들을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이제 좀 약간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먼저 아무래도 현장 프로덕션 얘기부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촬영 감독님한테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보통 코미디 영화 하면 이제 영화의 흐름에 따라 카메라도 같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쫙 줌도 막 빠졌다가 막 이제 크레인으로 막 들어서 올려가지고 막 하고 속도도 사실 되게 빠르고요. 그래서 보통의 상업 코미디 영화는 컷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방리 장만옥은 사실 조금 인물을 좀 담담하게 바라보는 편이에요, 카메라가. 그리고 근데 상업 코미디 영화에서 컷도 많고 속도도 빠르고 막 카메라 워킹도 되게 화려하고 이런데 독립영화, 특히 저예산 독립영화에서는 그게 구현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장비도 그렇고 그립팀도 없고 저희 영화는, 그리고 컷을 많이 찍을 시간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인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촬영 감독의 숙제는 그거거든요. 어떻게 경제적으로 코미디 장르성을 살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코미디 장르성을 잃지 않으려고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떻게 구현해 내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거를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프리 단계 때 감독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건데,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거는 프리 단계에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희 모두가. 그래서 뭔가 컷을 나누기보다는 그 뒤돌아보지마 장면처럼 전경과 후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코미디적인 요소를 하나로 묶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구현이 잘 된 게 그 장면인 것 같고, 그 외에도 그 호흡이 길지만 웃긴 거, 그 처음에 만옥이 트럭 타고서 이제 도착했는데 경운기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또 특이한 게 그 코미디의 그 리듬 자체가 충청도다 보니까 그 다른 영화들처럼 막 빠른 것보다 그런 게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뭐 일본의 우키우에라던가 뭐 아니면은 그 나이브스 아웃 같은 영화에서 그런 식의 컷들을 활용하는 거를 보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희 래퍼로스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민하다가 우드잡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드잡이라는 영화를 좀 여러 번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여건 안에서 이 이야기에 벗어나지 않고 같이 가면서 코미디 장르를 살리는 방법이 이런 톤의 영화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우드잡. 네,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그리고 맞아요. 장난 안 친다고 하셨는데 네. 나름 장난을 쳤어요. 네. 제가 장난치는 걸 사실 너무 하고 싶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코미디 영화인데 우리가 돈이 없지. 돈이 없지. 패기가 맞아. 없냐. 패기가 네. 없냐. 맞아. 그래서 막 그렇게 만옥이 이제 이장선거 나가려고 할 때 막 확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그 뭐지 면사무소에서 슬로우가 몇 번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또 왕 하면 카메라가 어떻게 됐죠? 그때 제가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줌앤 달리아웃이라고 그 줌하고 달리아웃을 같이 쓰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걸 한다던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장비 안에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은 했죠. 맞아. 그리고 이게 이반이라는 말이 사실 그러니까 뭔가 가상의 마을인데 저희가 이제 아름아름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의 영상의 제작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거기서 20%가 30% 촬영을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반이라는 마을을 이제 충남 부여를 중심으로 전북 부안에서도 찍고 인천 강화도에서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마을처럼 사실 만들어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관객분들의 후기 중에 제가 깡시골에 살다가 지금 이 영화를 보러 서울에 올라왔는데 정말 현대의 깡시골을 너무 공감되게 영화에서 보였다. 그래서 사실 시골이 이 영화에서 마냥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쁜 풍경과 함께 이렇게 보통 고즈넉하고 아름답고 흔히 떠올리는 미디어에서 그래서 진짜 좀 그런 깡시골 바이브를 좀 담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요렇게 한 마을 이반리를 구성하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촬영할 때 그런 거를 좀 집중을 했는지 이반이라는 배경을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게 촬영은 5월에 들어갔는데 로케이션은 벚꽃이 필 무렵부터 저희가 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을회관이 있는 그 마을에 갔을 때 벚꽃이 막 휘날리고 무지개 바람개비가 돌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부안에 이제 마독집 있고 이제 재현이 아지트 있고 그 동네는 또 그 마을에 돌담이 되게 이쁘게 쌓여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혹했어요. 이런 거를 좀 살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예쁜 어떤 마을들의 특징을 살리면 좋지 않을까? 잠깐 혹했는데 그거를 찝어주다 보면은 오히려 좀 분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영화를 보시면은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철조도 부동산이란 공간이 있고, 뭐 송이도 미용실이 있고, 만옥도 이제 만옥집, 그리고 그 거실에서 이제 회의하는 공간은 이제 뭐 하나와 중에이모가 나오는 공간. 그래서 각각의 그 공간들에 오히려 캐릭터성을 주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생각을 구현해 준 건 사실 미술 감독님의 공이 되게 컸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이 마을이라는 거에 집중해서 어떤 이 마을에서 이 만옥집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동선을 보여주고 이런 연결을 썼다기보다 그런 식으로 각각의 공간에 캐릭터성을 줌으로써 뭔가 영화로 하나로 묶이게 만들게 된 게 오히려 더 통일성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약간 오늘 관객 이제 오늘 약간 이제 스태프들 이제 헤드 감독님들 모시니까 이제 관객분들의 귀 기울이는 반응이 약간 다른 GV랑 좀 달라요. 김규진 괴견님이랑 GV 할 때도 비트박스 하고 막 난리였거든요. 오늘 저도 여러 가지 현장 생각이 나면서 약간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학구적인 분위기. 약간 학구적인 분위기가 어색하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리고 편집 감독님한테도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실 코미디 영화의 편집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코미디 영화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웃겨야 한다. 웃음 사냥을 해야 한다. 그러면 편집을 하면서 계속 스스로 이게 웃긴가 안 웃긴가 그 이야기를 사실 저희끼리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딱 개인적인 취향이 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코미디 영화를 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지점 그래서 조금 더 생각했던 장면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하긴 해요. 네. 일단 우리 영화는 약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오는 코미디가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관객들이 빨리 이걸 코미디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좀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고민을 했던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영화에서 그 경찰서에서 갑자기 랩 배틀을 하잖아요. 갑자기 쇼미더머니가 시작되잖아요. 전 사실 시나리오 때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당황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심지어 가이드 음악도 없다네. 그래서 약간 그 씬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아마 관객들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 상황에서 좀 심각한 상황이었고 갑자기 이제 얘네들이 막 랩배틀을 하고 있으니 관객들이 이거를 처음에 좀 당황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명확하게 코미디 씬이어서 관객들한테 이것을 코미디 씬이다라고 좀 먼저 편집으로 제시를 해줘야겠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랩배틀 장면을 되새겨보시면 갑자기 저기 앉아있던 어떤 경찰서 아저씨가 먼저 나오면서 시작을 하고 그 경찰서 아저씨의 반응이 랩배틀보다 조금 앞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반응 것들로 관객들한테 이 장면을 좀 이렇게 봐주세요. 조금 풀어져서 봐주세요라고 좀 제가 먼저 제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편집을 했던 기억이 있고 뭔가 그런 식으로 어떤 재밌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좀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관객분들이 많이들 웃어주셔서 정말 카타르시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오늘도 많이 웃어주셨기를 바라네요. 네. 그 이어폰 이거 네. 끌면서 이거 하는 거가 이제 중간에 그게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소스를 보면서 왠지 이분이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편집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도 그걸 생각하고 찍으신 건가요? 아, 시나리오상에 그 경찰서 씬에 그 경찰분 한 분 젊은 분이 계세요. 계속 앉아있는 핸드폰 막 이렇게 나중에 찍는. 근데 그분의 서사는 사실 있었는데 경찰서 씬 찍는 날에 그분은 그냥 거기서 그날 사직서를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여자친구한테 막 연락이 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펼쳐지는 광경에 그닥 관심이 없었어요. 난 여기서 그만둔다. 그런 서사가 시나리오 단계에 있었고 그게 카메라에 사실 잡히지 못했어요. 저희가 그 경찰서 씬을 하루 만에 미친 듯이 찍어야 돼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현 일어나는 이 상황에 집중해야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 배우님은 이제 연출팀이랑 같이 준비해서 그 컴퓨터로 계속 사직서를 쓰면서 이렇게 카톡창에 여자친구랑 톡을 하고 계셨어요. 나름의 메소드를 하고 계셨네요. 그러다가 레피트리 시작하니까 당황하고 그런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삐캠에서 찝어주시고 촬영 감독님이, 그 다음에 그 소스가 남아있는 거를 편집 감독님이 이 어색한 전환 혹은 이 갑작스러운 전환, 이거를 관객들한테 저는 무조건 된다 이러고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지,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내 머릿속에선 된다. 근데 이제 편집 감독님은 사실 가장 관객의 눈으로 바라보는 직업이시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럽다. 그러면 그때 그 소스를 또 편집 감독님이 이렇게 활용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저는 그 편집본에서 그 순서에 되게 위안을 얻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경찰서 아저씨가 약간 당황스러워하고 처음에 당황스러워하다가 서서히 빠져들잖아요. 네. 예, 그런 것까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의도한 대로 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편집을 다 끝내고 이제 DI도 끝내고 음악도 끝내고 믹싱도 다 끝내고 이제 딱 극장에서 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재편집을 해야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편집 감독님한테 일바로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편집 감독님 진짜 안 되겠어. 재편집 해야겠어. 그래서 2시간 한 20분 가까이 18분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의 버전으로 바뀐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심경, 그러니까 몇 달을 고생해서 끝냈는데 이제 드디어 끝내고 잠도 잘 수 있고 밖에 나가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그때의 심정 궁금합니다. 그때 표정도 궁금한. 일단 다 큰 어른으로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쌍욕을 할 수는 없고, 저는 아직도 그날이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정말 힘든 프로젝트 중이었고 정말 이제 퇴근을 하는데 맥주를 마시재요. 그래서 퇴근하고 동네 친구여가지고 동네 친구랑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나 떨어야자고 이제 갔는데, 편집을 다시 하고 싶으시다고. 근데 사실 개봉 전에 편집을 많이 해요, 영화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놀랍진 않았고, 뭐 한두 군데겠지, 뭐 한 3-4군데겠지, 그냥 뭐 그래서 뭐 그래 뭐 많이들 그러니까 저 이날 비니까 이때 하시죠 이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짓말 안 하고 몇 초간 말이 없었어요. 진짜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사실 많이 힘들긴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다른 프로젝트로 또 바쁠 때라서 좀 이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 있을 텐데, 재편집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네,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감독님이 명확한 방향성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거라서, 사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영화가 재편집하면 그러니까 재밌어질만 남은 거예요, 앞으로 더. 그래서 무조건 다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재편집을 하시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 처음 장편 찍은 감독이 자기가 정말 고생해서 찍은 장면을 그렇게 툭툭 덜어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타고나야 돼요. 진짜. 타고나야 돼. 근데 감독님이 재편집을 했을 때 정말 본인이 아끼시던 장면도 정말 이거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르시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독님의 태도에서 사실 많은 감동도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재편집을 했을 때 가장 큰 목표로 뒀던 게 이 전체 호흡을 정말 재밌게 만들자, 이 전체 리듬을 정말 코미디 리듬에 맞게
재밌게 완성을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사실 저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사실 힘들긴 해서 사실 짜증도 몇 번 냈는데 사실 짜증도 몇 번 많이 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영화가 너무 좋아지는 게 확확 보이니까 저도 좀 신나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편집만 바뀌는 게 아니라 편집이 바뀌면 음악도 바뀌고 DI도 다 다시 해야 되고 색보정도 다 바뀌고 믹싱실도 다 다시 해야 되고 사실 저만 고생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김정호 DI 기사님 그리고 두로 믹스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울 음악 감독님 정말 저희 후반팀들이 재편집하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그 버전이 나온 거고 그래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사실 정말은 후회는 없고 정말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장편이니까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제가 되게 여기 만옥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나중에 몰랐어요. 나 정도면 욕심 없지라고 스텝 배우님들한테 말했다가 다들 약간 일동침묵을 하셔서 막 당황했었는데 근데 약간 드라마적인 것도 다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코미디의 매피를 쓰고 있고 코미디성이 되게 세지만 드라마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좀 중요했고 그 서사를 다 담아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 2시간 20분짜리를 봤는데 괜찮지 괜찮다 이렇게 하고 나서 끝을 냈는데 제가 요즘 영화관에 가서 2시간 넘으면 약간 주저하더라고요. 혹시 그러세요? 관객분들 그러세요? 약간 근데 뭐 정말 재밌으면 사실 몰라요. 막 아노라 이런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브루탈리스트 그거는 막 2-3번 보고 나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도 이제 어떤 부분이 관객분들이 사실 되게 똑똑해서 조금만 생략을 충분히 해도 다 해석하시고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반성의 시간을 좀 갖다가 이제 도끼를 품고 맥주를 마시자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 드라마 편집인가 그때 뭔가 굉장히 바빠서 잠을 못 자는데 일주일에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날이 있으면 하루 반을 이거 편집의 시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사실 기적 같은 거예요. 아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야, 기적 거예요. 그래서 박수 한번 혹시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편집 감독님이 이제 샤라웃을 하셨듯이 음악 감독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요. 편집 감독님도 코미디 장르성 계속 촬영 편집 파트에도 코미디 장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약간 드라마 장르 영화랑 조금 접근이 달라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 파트 같은 경우도 일단 코미디가 음악이 일단 많이 들어가. 그리고 이제 그 효과음과 비슷한 스코어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걸 관객분들 편집 때부터 이걸 어떻게 웃기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야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게 음악과 같이 어우러져야 그 씬이 조금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우팅 근데 궁금했던 건 이 영화가 음악이 진짜 많은데 안 나올 때는 또 확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우팅 장면 같은 경우는 좀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 아우팅 철주가 막 할 때는 좀 철주를 우스꽝스럽고 거기에 웃긴 음악을 주고 만옥으로 전환됐을 때는 음악이 확 사라져서 한동안 음악이 안 나왔거든요. 그거는 원래는 저도 의식적으로 만옥의 감정이 조금 다 뭔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가니 거기에 되게 감정적인 음악을 깔아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 기존 버전 재편집 시작하기 전에 기존 버전으로 런던에서 LGBTQ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는데 그때 가서 관객들을 보니까 선진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여기도 다 선진국인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철주가 그 철주가 아우팅하는 그 장면에서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너무 저 웃긴 사람 보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기존의 도식적인 거를 좀 따르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음악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음악이 그렇게 그쵸? 네, 저도 이 얘기 듣고 좀 너무 시원하다고 해야 될까 좀 충격받은 느낌? 저희는 그래도 아우팅은 이렇게 좀 진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고 더 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웃는다고? 라는 게 저에게도 되게 좀 좋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웃기게 만들어봐. 그래서 저희 선에서 약간 더 해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수정한 버전은 약간 좀 퀴즈처럼 띵동띵동 누굴까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저거예요 하는데 뭐지요?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거긴 했었어요. 그게 또 되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주변의 리액션들이 사실 충청도 사투리 베이스로 그 아우팅 장면도 막 진짜 심각하게 사실 대사가 아니잖아요. 철주가 계속 막 볼드모트처럼 못 불러가지고 막 저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동성 애자도 모르신 것 같아. 동성 연애한다고. 진짜 연애한다고 지금 동성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음악이 절묘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그 전에 좀 더 드라마처럼 막 약간 패드 깔고 좀 진지하게 만들었던 버전이 있었는데 이 버전은 사실 오히려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건반 치고 가끔 그 저거 해요 할 때 하면서 이렇게 착 올려만 주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도 효과적일 수 있구나라는 게 그 씬 수정하면서 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씬들도 많지만 그게 좀 재밌는 일화였죠. 또 궁금했던 게 근데 이거는 좀 후딱후딱 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어렵고 힘들었고 이제 속으로 쌍욕이 나오고 막 화가 나고 제 전화를 안 받고 싶고 그런 음악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마 계속 GV 때마다 만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만보는 제가 진짜 몇 번이나 제 돈으로 사겠다. 다른 어딘가 세상에 그 음악이 있으면 내가 사서 그냥 여기 넣고 싶다. 제발 안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됐었던 음악이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잘 맞게가 안 됐던 게 이거 그냥 지금 또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만보씬이 결국 엄청난 파티가 일어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BGM이 깔려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의 그 신남이 엄청 증폭돼서 저에게 도착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들보다 더 신나게 그러니까 음악을 깔아야지 그 사람들이 신나게 노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만약에 미흡해지면 이 연기자들의 연기가 그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약간 어색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을 제가 계속 못 넘었죠. 감독님은 이거보다 더 신나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데 저는 진짜 제가 원래 하는 음악이 되게 조용한 음악이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힘을 합치지? 랩 배틀도 하셨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근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랩 배틀 이런 거 어쨌건 포인트를 주면 되는 거랑 진짜 사람들을 춤추게 만드는 거 되게 다른 영역인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은 감독님이 계속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채찍질. 네, 채찍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정신 차려 보니까 완성은 돼 있었어요. 저도 근데 지금 또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그거랑 비슷한 게 이게 이거 실버카 같은 뭐랄까요? 전 그런 테마 있거든요.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는 좀 의문스럽고 되게 화려한 곡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되게 채찍질을 많이 당하다가 어느 날 눈에 떠보니 완성이 돼 있었어요. 얼마나 황당해. 실버카 할머니가 레이를 보고 빨간 레이를 보고 놀라서 공포에 있다가 띠용 해결하는 장면. 그 장면을 음악으로 이제 되게 통통 튀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었잖아요. 전문 용어로 발라달라고 하죠. 음악으로 맞아요. 발라달라고. 이거 음악으로 음악으로 해야 됩니다. 진짜 약간 만나고 이렇게. 싶지 않은 클라이언트. 그만해. 농담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되게 그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만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이렇게 서로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작업이 이제 서로한테 또 영향을 끼치는 롤이다 보니까 촬영 감독님께서는 편집을 보시면서 이 장면은 편집 덕분에 휴 살았다, 더 살았다 이런 장면이 있으실까요? 저는 무조건 경찰서랑 퍼레이드 씬인데 그 중에서도 만보. 네, 왜냐면은 경찰서 씬을 하루에 찍고 퍼레이드 그 만보까지를 다 하루에 찍었어요. 근데 그 만보 찍을 때 되니까 이제 해가 넘어가서 이제 막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삐캠까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뭘 찍었는지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이거는 편집해서 알아서 해주겠지
폭탄을 일단 넘긴 거죠. 이렇게. 그러면 폭탄을 받으셨고 어땠는지랑 제가 현장 편집으로 현장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수라장을 제가 다 겪었어요. 그래서 좀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수라장을 다 겪고 이제 편집실에 도착을 해서 그 소스를 여기까지 사실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씬만. 그냥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그 앞에 씬들도 되게 편집할 때 어려웠는데 그 씬이 좀 와닿았을 때 좀 많이 무서웠는데 무서웠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많은 이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우리 다 같이 화해를 하면서 춤을 춰야 되잖아요. 경찰 랩배틀 씬처럼 약간 이 상황의 전환을 어떻게 관객들한테 설득시키지 이게 저한테 과제였는데 경찰서 씬에서 그 경찰관 같은 게 사실은 없었어요. 저희가 그 너무 정신없이 찍어서 거기를 사실 되게 섬세하게 찍었어야 됐는데 정말 울면서 막 10분에 한 컷 찍고 막 약간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게 없어서 좀 난감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감독님께서 중간에 그 카세트랑 그 스피커 악성. 인서트 정도를 이제 찍어와 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그나마 이제 저희가 찍을 수 있는 보충 촬영 추가 소스, 촬영으로 네, 맞아요. 소스여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춤을 추게 만들어 보자 해서 배우들이 어쨌든 그 와중에 또 되게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최대한 좋은 걸 좀 찾고 이렇게 좀 화해 분위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어떤 가이드 음악을 넣어도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았고 이게 너무 가쁜 화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서 사실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도 촬영 감독님처럼 나도 음악 감독님한테 토스해야겠다 이렇게 쭉 줘야겠다 하고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막 이반이 만보가 정말 온 거죠. 그렇게 폭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폭탄이 여기 들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네. 여기서는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감독님이 저를 잡돌이하기 시작하고 저는 여기 코너에 몰려가지고 뭔가 이걸 만들긴 했었습니다. 처음에 편집본 열었을 때 확성기가 나오고 테이프가 나와서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철주가 확성기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면 이제 평화로운 메시지가 확성기를 통해서 마을을 감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건가 하면서 이제 그래서 막 그 확성기가 막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제 머릿속에서는 빵! 빠방!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무책임하다. 이렇게만 계속 주셨어. 그래서 사월님의 음악을 보여주시면 사월님 똑같은 말이었죠? 확성기에서 빵!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이 막 신나게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춤을 추다가 이제 그게 사그라들고 만옥의 또 진지한 드라마까지 해서 음악이 전환돼야 된다. 맞아요. 그게 되게 길잖아요, 이반이 그죠. 원고 음악이. 네, 대개라기보다는 저희가 보통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짧은 씬들이 많아서 다 짧은 음악들이 많고 그나마 이 곡이 한 2분 조금 넘긴 한데 사실 그 이제 신나려면 그래도 어떤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건 한 2분 동안 계속 신나 있어야 된다는 그 지점이 약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어떻게 되네요. 여한 참 폭탄 분리기 같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그게 협업이라고 하죠. 그렇게 포장되나요? 참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아름답네. 저는 그래서 현장직이라 너무 좋아요. 네, 좀 이렇게 토스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근데 저는 마지막에 미싱시에 가면은 미싱 감독님이 약간 발소리 같은 거 좀 넣어주시고 좀 현장 소리 조금 넣어주시면 저한테 그게 엄청난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지만은 않아.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느낌. 사실 서로 어떤 지점을 보완해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폭탄 돌리기 사실 맞죠? 폭탄 던진 거 맞죠? 근데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영화의 좀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또 영화라는 작업이 정말 수많은 스태프들이 함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다 이렇게 서로가 놓친 부분 혹은 서로가 잘한 부분을 이거 덕분에 이게 수월해지고 이거 덕분에 내가 좀 더 고생하고 보완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작업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관객분들의 이야기도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관객분들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영화에 대한 감상도 좋고 또 뭐 궁금했던 거
그다음에 이런 건 촬영 어떻게 했나, 이런 거는 편집 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너무 좋았다, 혹은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까지도 해보셔도 됩니다. 저한테만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음악 얘기도 한번 다양하게 질문 편하게 오늘 해주세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K-팝 같은 노래가 나오잖아요. 재현이가 춤을 추는, 근데 사월님이 하시는 작업이 약간 K-팝과는 그러니까 만보 같이 멀진 않지만 K-팝과도 조금 멀다고 생각해서 이 곡의 작업기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첫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거죠?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배지. 네. 갖다 드릴게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네, 일단은 시나리오에는 그냥 그런 뭐 아이돌 춤을 춘다 정도로 이제 쓰여 있었고, 이 노래는 사전 작업을 해야 했어요. 사전 작업을 해서 촬영을 하실 때 제가 플레이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배우가 싱크를 맞춰 춤을 추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음악이 좋을까 감독님하고 좀 고민하다가 그런 레퍼런스 떠올랐습니다. 픽사에서 나온 레이의 새빨간 비밀인가요? 거기에 학생인 레이가 좋아하는 남자 K-팝 그룹이 있어요. 보면 좀 약간 열받으면서도 감미로운 느낌이거든요.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좀 제가 만든 거 작사 작곡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건 재현이 FTM이기 때문에 남성 아이돌로서 얘 I need you call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목소리를 넣어야 되는데 제 주변에 그런 다 아저씨 목소리들밖에 없어서 그나마 좀 청량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 인디 가수분 중에 구만이란 분이 있으셨고, 계속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전기뱀장어 황인경 씨한테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분은 조금 더 편한 사이여서, 그래서 그 두 분 정도로 꾸려서 이제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냥 이것도 자세히 들으면 되게 부끄럽고, 근데 이렇게 큰 곳에서 그리고 미싱도 좀 공간에서 울리는 것처럼 하면은 저런 노래가 세상에 있나 봐 정도로만 해석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있는 곡인 줄 아는 읽는 곡인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발매 왜 안 되냐고, 스타일라이트. 그 음원에 스타일라이트가 없어서 항의를 다른 집에서 하셔가지고, 그러면 김사월님 오시는 집에 오셔서 직접 항의해 주시면 좋겠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말 너무 길어질까봐 저기 하네요. 이 곡도 사실 K-팝 문법을 굉장히 잘 따른 곡이었거든요. A 있고 B 파트 있고 브릿지도 있고 되게 화려한 곡이었는데, 저희가 이 2시간 넘는 분량에서 1시간 반 정도로 편집이 줄여가면서 이 노래가 많이 편집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사도 다 잘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부분들이 약간 지금은 어떤 부분만 남아있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OST에 안 넣은 것도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스타일라의 곡을 이제 찝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다른 분 지금 너무 많아요. 저기 이제 잠시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계신 분이고 가장 먼저 손 들어세요. 오늘 참여를 잘해주시네요. 원래 질문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분 질문을 듣고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두 번째 보는 건데, 처음 볼 때 스타라이트가 원래 있는 보이그룹 노래를 사오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크레딧을 보면서 김서월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가사를 듣는데 되게 퀴어한 가사여서 이거 사온 게 아니라 만든 거겠구나 짐작하면서 들었는데 다 잘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음원 발매가 부끄러우시면 전곡의 가사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가사라도 공개해 주실 수 없을지.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쩐지 스타일라이트에 대한 그 관심이 너무 행복하면서도 정말 부끄럽다는 기분이 드네요. 그게 재현이 그렇게 해석을 잘 해주어서 키어하게 들리게 된 것 같아요. 저희끼리는 일단 생각한 건 그 키어들이 그 K-pop 안무 같은 것을 할 때 사실 K-pop 그대로 가사를 쓰잖아요. 그 K-pop 가사가 뭐 이성의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제2의 창작을 하죠. 네. 그러니까 되게 묘사가 많은 그런 글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키어 당사자들이 자신의 표정과 몸으로 했을 때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현이 드랙 분장도 하고 저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 I need you girl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제 키어틱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두 번 관람 감사합니다. 가사는 나중에 어떻게 제 계정에서 어떻게 보여드리든가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 갔다가 제가 순서를 줘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이제 스트라이프 무늬 옷 입으신 분 갔다가 바로 뒤에 갔다가 저기 갈게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여러 번 보게 되면서 이제 되게 사소하지만 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선아랑 금자가 이제 처음으로 이발리에 와서 그 버스에 내릴 때 버스에 딱 내리는 장면에서 그 저 뒤쪽에 되게 작게 세 분, 네 분이 이렇게 뛰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이전 씬이 그 블랙리스트 아니냐 그래서 곡괭이 들고 따라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쫌쫌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게 맞는지 일단 그게 첫 번째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런 되게 작고 사소하지만 되게 귀한 부분들이 영화에 또 있을지 네 분이 또 각자 파트에서 그런 걸 살리려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 와 이거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와 이거 최초예요. 최초. 진짜 최초 질문이니까 뛰는 얘기 해주셨으니까 양말. 와 진짜 이거는 정말 그게 맞고요. 그래서 상파리가 계속 이제 마을 사람한테 곡괭이 든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쫓아다닌다. 이게 밈처럼 조그마한 숨어 있는 개그였는데 사실 그게 편집 단계에서 저희가 소스를 보고 할 때 이거 관객분들 모르시겠다. 그냥 요거는 만약 누가 찾아주신다면 진짜 감사한 거고 그거는 그냥 저기 바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정경후경 개그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로케이션을 막 당일에 이제 막 전날에 이제 또 바뀌고 막 이러다가 그게 생각보다 그 거리감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시골도 논이 되게 넓더라고요. 너무 넓은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뛰셨어요. 상파리고랑 마을 주민들 다 오셔가지고 열심히 뛰셨는데 아무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도 안 잡히고. 그리고 그러면서 통으로 날아간 게 그게 있어요. 금자랑 색자님, 선아 배우님이 내리셔서 그때 버스에서 한 명이 같이 내리시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그분이 옆에 쑥 있어가지고 쑥 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충청도 개그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3번 버스 언제 와요? 하면 계속 대답을 안 하고 언제 와요? 내일 와 이렇게 하는. 뭐 내일 와? 내일 온다고? 나 화장실 급한데 하고 이제 화장실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장면을 이제 통으로 드러냈죠. 사실 그 약간 루즈해지더라고요 영화가. 그래서 그런 장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안에 아마 뒤에서 또 그 달리던 무리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이 하나가 사실 있긴 있었어요. 맞아. 계속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만나는 상팔이 막 넘어지고 그게 교차되는 그것까지 통으로 편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찾아온 상파리가 여기에 풀이 막 머리에 달려 있는데 그게 그때 받은 풀이 여기 묻어 있는 어제 거죠. 계속 쫓아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와, 눈썰미가 정말 정말 정말. 그 사실 그게 날아가면서 저 내 달려가는 4명은 아무도 이제 못 알아보여 줄게 해서 되게 아쉬웠는데 그걸 알아봐 주시니까 되게 감격스럽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질문에 뒤에 앉아 계신 관객분 질문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재현 군 이야기에 집중을 하면서 보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건 재현이는 독립을 소위 말하는 독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 있었을지 아니면은 이반리에서 계속 뭔가를 이반리나 그 근방에서 활동을 했을지 뭔가 그 네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먼저 떠오르는 의견이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그냥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는데 재현 군의 어머님은 성소수자의 부모기도 하지만 약간 성소수자인 부모 같은 스테레오타입을 몇 가지 갖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탈색과 단발이 약간 어머님이 바이신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 만옥이랑 송이를 엮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맛있대요. 송이랑 만옥이가 그래서 송이가 만옥이를 너무 사랑해서 철주랑 결혼한 거 아니냐. 너무 동경하고 사랑해서 그런 바이브가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재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신 재현의 저는 미래. 일단 서울에는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가서 그 많은 그 이쪽 술집 데려가 달라고까지 하는 앤데 서울에 안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이쪽 술집과 클럽들을 다니다가 이제 명절 되면 내려가서 만옥한테 이제 정 붙여달라고 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재현이 이제 한 뭐 고1 설정이었고, 그러니까 만호기를 재현이한테 주고 싶었던 게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재현이가 청소년기에 내내 정체성 고민과 걱정과 그리고 불안과 이런 모든 거를 그 모든 게 다 거기에 초점이 맞아 있잖아요. 사실 그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만옥이 오면서 이제 더 다른 욕심, 더 다른 생각 이런 거를 안전하면 사람이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그런 청소년기를 남은 3년, 2년을 보내고 그러면 이제 나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뭔가 대학을 가서 있다가 만옥이 명절 때마다 내려오면 만옥이랑 티격태격하고 뭐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그래도 적어도 대학생이 된 재현이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는 게 싫은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비슷하신가요? 비슷합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아까 저쪽에 네 이쪽에 질문 받아볼게요. 저도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편집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2차 편집하면서 시간을 훅 줄이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편집 감독님으로서 되게 아끼는 장면이었는데 사실 빠져서 아쉬웠다 이런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이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그 씬들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씬만 보면 재밌는데 이 전체의 리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씬들이 빠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진짜 넣고 빼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명확한 확신이 있어서 정말 아쉬운 씬이 없는데 한계가 있다면 저는 사실 원래 그 색자님 쿠키 현장에 나오는 색자님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원래 재현이 춤 앞에 있었던 씬이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재현이의 춤이 더 상대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이건 재현의 후반부는 거의 재현의 서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상대적으로 그 재현의 신이 좀 더 빛나준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색자님 신을 빼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처음에 그 장면을 빼겠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왜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쿠키 영상으로 넣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쿨하지 못하다 뺄 거면 빼던가, 심지어 그때는 자막으로 쿠키 영상이 있으면 넣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찌질, 제발 그 자막만이라도 넣지 말아줘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씬이 뒤로 가는 게 이상하게 계속 마음이 편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늘 그 색자님 노래 영상을 보고 약간 몽글몽글해진 상태로 그 재현의 춤을 봤던 그 감상이 저는 사실 아직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마지막까지 좀 가장 걸렸던, 제 안에 가장 걸렸던 숙제 같은 거였는데, 사실 지금은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독님이 그걸 쿠키 영상으로 굳이 넣겠다는 게 굉장히 찌질해 보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참 잘했다, 자막도 넣을 걸 그냥 쿠키 영상이 있어. 지금은 자막이라도 다시 넣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 배치가 딱 마음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선물은 끝난 거예요? 아. 선물 여기 원래 이 최다 관객 뭐라 그러죠? 가장 많이 네, 엔차가 네, 알람하신 엔차 분이 하신 만약에 분께 드리려고 여기 했는데 계시다면 감독님이 찌질하다는 얘기를 한 지금 5번 하셨거든요. 맞아, 나 되게 찌질하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선물을. 이거 티셔츠 약간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이 티셔츠 완전 한정판에 저희 현장에서 스태프예요. 이제 거는 이렇게 주시다뇨. 와 너무 짱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잠시만요. 이게 스피드라 여기 먼저 갔다가 뒤로 가겠습니다. 나 그 장면은 못 봤는데 그 서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저도 영화를 2번째 보는데요. 저는 제일 웃겼던 분이 알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절을 하다가 정작 이 투표할 때는 선물 그걸 하는데, 혹시 그 알바생의 또 다른 서사나 뭐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여기 다 이제 과수원 채씨부터 다 이렇게 있는데 조그맣게 엘리트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 볼 때는 이 영화로 이제 제작진을 따내 면접 볼 때는 이 친구는 서울대를 나왔고요. 서울대를 나왔는데 이제 여러 워커홀릭으로 일에 치이다가 나 단순 업무를 하면서 좀 내 워라밸을 지켜가면서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자기 마음이나 정신 상태를 좀 수련해야겠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서 시골에 내려와 귀향은 아니죠. 귀촌을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슈퍼집 알바생으로 적은 돈을 벌고 나의 행복을 먼저 챙기자라는 큰 포부를 안고 내려갔는데 이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나 경험 있다 이렇게 나가는 컨셉으로 사실 면접 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이반리에 맞지 않는 전략, 기존에 해왔던 전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같이 보시고 심사위원 한 분이 아니 서울대 나온 애가 무슨 이렇게 전략을 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이신가? 그래서 너무 당해서 혹시 서울대 나오셨어요? 근데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연세대로 바꾸겠습니다. 이러고 면접을 끝냈었던 게 있어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옥이 됐으면 좋겠고 자기의 책임이라고 되게 느끼니까 절도 하고 이제 투표일 때 서고도 긋고 모든 신에게 비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저기 손 드신 두건 두르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4번째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티셔츠 조금 탐났는데 약간 아닙니다. 그래도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질문이 2개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저는 경찰서 씬이 정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약간 휘몰아치는 경찰서 씬인데 언제 GV 갔다가 그 경찰서 씬에 깔리는 음악이 처음에는 아예 없었고 완전 음악 감독님이 그거를 만드셨다라고 하셨어가지고 약간 그걸 만드신 제작기 음악 감독님의 제작기도 궁금하고 또 촬영이 정말 완전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또 엄청나게 촉박하셨다고 하는데 되게 막 엄청나게 많은 씬들이 겹치잖아요. 싸움도 해야 돼서 동선도 어렵고 막 뭐 그 랩 배틀 할 때도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고 뭐 뽀뽀도 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데 약간 그래서 촬영 감독님의 얘기도 궁금하고 편집 감독님의 그 장면 편집기 같은 것도 너무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 이제 그 재현이가 메이크업 받고 딱 불러가지고 뒤돌아볼 때 환하게 웃는 그 장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저번에 GV 갔을 때 들은 게 재현 배우님이 웃는 게 많이 힘드셨다고 생각보다 웃는 장면이 많이 어려워서 애먹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장면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그리고 그 재현이가 웃는 거 만옥이가 웃는 거 둘 다 너무 좋아해서 그때 웃는 그런 예쁘게 나오는 씬도 어떻게 촬영이 됐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촬영 감독님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경찰서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네. 이게 생각보다 카메라가 여러 대면 뭐 이렇게 다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게 사실 조명이 또 걸려 있고 막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휘두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상황 찍을 때는 카메라가 두 대여도 이쪽밖에 못 찍고 그래서 뭔가 원래는 이제 삐킴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거를 내가 찍을 테니 이걸 찍어달라 이렇게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찍어 찍어 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소스 그것도 약간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간 이렇게 편집한테 던져야지 하는 마음이 조금 있기도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저의 최소한의 배려는 많이 찍어놓자.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많이 찍어놓자였던 것 같고 정신 없었죠. 그리고 그 재현과 만호 그거는 저희가 보통 코미디 영화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경과 후경이 다 이제 보이는 이런 걸 컨셉으로 하다 보니 대부분 다 관광 렌즈로 찍었어요. 근데 이제 딱 그 장면만 이 둘한테 좀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만 딱 망원 렌즈로 약간 뒤에 포커스도 이렇게 나가고 약간 그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랩배틀 얘기를 GV 할 때마다 어떻게 변명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었던 거죠. 배우님들의 대사만 있었고 다들 이런 모으면서 다들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죠. 정말 배우님들도 정말 대단하시게 그게 거의 한 테이크밖에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맞아 한두 테이크 거의 한두 테이크만에 그런 연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 이후에 편집이 이렇게 돼서 그냥 저 이렇게 왔고 그 위에 그냥 밑에를 얹었습니다. 얹고 저도 그때 뭐 명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네요. 근데 감독님이 원하시는 쪽이 약간 있었어요. 만옥이 좀 더 쌈딱같이 했으면 좋겠고 담임쌤은 좀 한소리 느낌 나는 그거 레퍼런스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 뭐 쇼미더머니 같은데 나온 래퍼분이 국악과 뭔가 콜라보해서 뭐 그런 음악이 있었는데 그거가 조광일 그런 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냥 이렇게 되게 한국적인 음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 단순히 저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신기하게 비트를 붙였는데 이게 안 밀렸어요. 이게 배우분들이 리듬이 좋으셨고 편집 리듬이 있어서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다 뭔가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겠다라는 생각이 다 아이디어가 조금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폭탄 던지기가 돼도 다 회수가 되고 영화가 이렇게 나오고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질문을 더 받고 싶은데 너무 아쉽지만 오늘의 토크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가 이제 4주차 돌입했나요? 이제 3주차가 끝나고 4주차에 돌입했어요. 근데 정말 난리더라고요. 재개봉도 하고 너무 개봉이 많아서 사실 상영관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좀 1만을 위해 최대한 열심히 끝까지 하자 해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GV도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저 GV 홍보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GV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에디님이라고 진짜 재밌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트랜스젠더 코미디언은 아니시지만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하고 인권운동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재밌거든요. 그분이랑 이제 색자님이랑 재윤 배우님에서 트랜스 특집으로 더숲 시네마에서 금요일 밤에 토크가 있어요. 근데 거의 좌석이 남지 않았지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은 저희가 광주극장을 갔다가 다음 주에 좀 큰 집이를 마지막으로 불태우려고 큰 집이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스토리 그 인스타그램에 확인하시면 진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바랬을 거예요. 저희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반리다. 그런 거 그 정도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 분 하실 때 박수 부탁드릴게요.